혹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요, 이 공황장애가 그냥 병이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깊은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해요. 그 숨겨진 의미가 대체 뭘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볼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 이 질문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틀을 확 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넓은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핵심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로 이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 공황장애를 신호로 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두 번째,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2가지 뿌리를 찾아볼 거고요. 세 번째, 그럼 이걸 누가 풀어야 하냐? 30대 70의 법칙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한 가문 전체의 치유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질병이 아닌 신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학적인 진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자는 거예요. 공황장애 증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곳에 뭔가 다른 원인이 있고 이 증상은 그걸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관점의 핵심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공황장애는 뭐다? 바로 조상들이 남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조상 그리고 숙제, 이 두 단어가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조상들이 남긴 숙제라, 이거 참 흥미로운 개념 아닌가요? 그럼 대체 이 신호, 이 숙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2가지 깊은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 2가지 원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하나는 순전히 내 삶에서 시작된 개인적인 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를 이어서 내려온 조상의 뿌리입니다. 이 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뿌리.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죠? 말 그대로 내 삶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환경 안에서 생긴 압박이 원인이 되는 경우, 바로 이걸 개인적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훨씬 더 복잡한 2번째 원인, 바로 조상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자료에 아주 독특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바로 최근 3대 조상님들 중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영혼이 후손에게 빙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게 공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죠. 좀 놀랍죠? 자, 원인이 나한테 있든 아니면 조상에게 있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30대 70의 책임 법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진단법을 딱 내놓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정도가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식의 70%는 여전히 온전한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어려움의 정도가 7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내 의식은 이제 3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해결책을 찾으러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30대 70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한 30% 정도 힘들 때는요, 아직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스스로 해결책, 즉 공부를 찾아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70%까지 힘들어지면 당사자는 거의 무기력해지고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너무 답답해서 대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 자신에게서 가족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법, 그건 바로 공부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닫고
내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바꿔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깊은 수행의 여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땜질식 처방이랑 진정한 공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구슬한다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 같은 의식들은 잠깐 증상을 덮어두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근본 원인을 깨닫고 삶 전체를 바꾸려는 진짜 공부가 없으면 문제는 결국 더 크게 터져서 다시 돌아온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내 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내 조상들이 살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가능성을 지금의 내가 대신 살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묵은 한을 풀어드리는 것, 일종의 세대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 바로 가문의 치유입니다. 한 사람의 이 공부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조상님들과 또 미래의 내 자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엄청난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 자료에 나오는 아주 무겁고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고 죽으면 그 어려움은 자식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줄이다. 만약 내가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의 에너지가 그대로 내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줄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순환되고 세습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에 사는 내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조상님들의 그 깊은 한을 풀어드리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비로소 평화로운 해탈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과거를 치유해서 고통의 대물림이라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문 전체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가문은 당신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